안녕하세요. 노천과 함께하는 행복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노천 선생님의 인생 스토리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행복한 강연을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기업 컨설턴러 노천 선생님 모셔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천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인데 뒤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명제 자체가 노천과 함께하는 행복 특강입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행복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중에 첫째, 잘 노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정말로 사랑할 줄 아는 아티스트여야 한다. 세 번째 명제인 어떻게 하면 돈을 좀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가 명제를 가지고 세 번째 키워드인 돈 얘기만 철저하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앞으로 다가가서 수수께끼처럼 여러 가지 질문을 하나씩 던져볼 텐데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강아지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 강아지가 자라면 맞습니다. 개가 됩니다.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죠? 소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망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구구단 중에 구구는 뭐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 이걸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대답한 것처럼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된다 하였으니 거지 씨앗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거지. 당연히 거지가 됩니다. 근데 왜 대답을 주저하시냐면 본인들이 익숙한 패턴이 아니라서 그래요. 강아지라는 명사에는 익숙하고 개라는 명사에는 익숙한데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과 변하지 않는 진실들을 불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의 씨앗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왕. 당연히 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알고리즘 안에, 메커니즘 안에 수학 공식처럼 부자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부자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1억 다음에 공이 몇 개 붙는지 아십니까? 8개. 저분은 절대로 저하고 인척관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8개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돈에 관심이 있는 주인공이라면 공이 8개인 거를 불변의 진실, 변하지 않는 진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게 공이 8개라면 과연 내가 100억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이고 100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라면 100억은 공이 몇 개가 따라오겠습니까? 10개입니다. 이분은 이상해. 짜고 치는 것 같아. 10개입니다. 100억은. 그러면 10개가 100개가 모여지면 곱해버리면 조가 됩니다. 그러면 조는 공이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동의하실 거죠? 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돈이 조입니다. 억으로는 만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발레리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티스트가 누구예요? 강수진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TV, 미디어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 강수진 씨의 휘어진 발가락을 접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같은 행동을 100만 번 이상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약간의 직업적 병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빙산의 빙상, 그다음에 그 풀이 종목에 화려하게 등극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고 세계 1위를 했던 여왕이 있는데 누군 줄 아십니까? 김연아 씨입니다. 그분은 척추가 돌고 돌고 돌고를 수만 번 반복한 끝에 척추가 휘어져 있던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가 나오기 이전에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대로 통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앞으로만 가게 인식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들 관념은 인식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거의 다가 의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습관적인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는 게 불변이고 부처의 씨앗이 자라면 부처가 되는 게 불변이라 해놓고 여러분들 보고 잘 살아라고 하면 그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바닥부터 다 저항을 해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안에는 부자라는 명제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 김연아라는 위대한 그런 올림픽 영웅들이 탄생하는 이면에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의 기존에 있던 가치관과 관념과 정보를 깡그리 다 파괴한 이후에 위대한 예술적인 그런 아티스트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올린 것처럼 노키아에서 포기한 터치 스크린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스티브 잡스께서 남이 버린 걸 갖고 와서 인류의 진보와 진화를 위해 일대 혁명으로 스마트폰 역사를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사건이에요. 터치 스크린을 상품화한 것은 만약에 그 터치 스크린을 상품화하지 않았다면 노키아의 창고에서 아직까지도 잠자고 있는 제품에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기존의 낡은 가치관을 두드리 엎은 채 일체를 다 찢어버린 상태에서 새로움으로 입히는 자들, 이들이 프랑스 말로 앙트레프레너라고 1강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은 기억나죠? 네. 이 앙트레프레너는 기존에 있던 관념과 낡은 사고를 철저하게 부정한 채 있는 기존의 그런 제도를 다 파괴한 채 새로움으로 입히는 지구의 혁신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알고리즘 안에는 송아지가 자라서 소가 된다 해놓고 왕우장상의 씨는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고 외롭고 아프고 굉장히 힘든 삶에 엉킨 채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이 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왕우장상의 씨는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 PB, 프라이빗 뱅킷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펀드 매니저나 여러분들 금융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때 무슨 회사 건지 물어봐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나요? 잠깐만요 하고 휴대폰을 뒤지거나 사진을 찍어 놓은 거, 아니면 누구한테 알고리즘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봅니다. 금융 매니저들한테, PB나 제 상품이 뭐죠? 그분도 잘 몰라요. 작은 고객이니까, 큰 고객이 아니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상품 하나 투자할 때 절대로 돈 벌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추천해서 구매한 게 답니다. 그 회사 거. 1년에 재무제표가 얼마인지, 얼만큼 몇 프로 진화를 하는지, 또 저 상품이 히트 상품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펀드 매니저가 하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에 맡긴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좀 전에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는 불변의 진실을 알고리즘으로 배운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존중할게요. 그러면 진짜 지구 혁신가들이 지구를 진화시키고 진보시키는 것처럼 저 또한 기존에 있는 낡은 가치관을 깡그리 무시할 겁니다.
다 파괴해버리고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네. 오늘부로 저하고 그 게임을 하면서 진짜 알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도형을 제가 왜 지칭했냐면 여러분들이 못 사는 알고리즘 속에는 저게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저 도형은 제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만날 때 제가 또 위중한 고약한 질환이 있을 때 내 몸을 훑고 지나간 게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1000일 동안 100일기도 8일을 8번을 반복해서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만난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 뇌 속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기분 좋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자기한테 가장 건강하고 알맞은 빛의 체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빛의 체계.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 미스 코리아도 계시고 한강 우리 아우 정말 인물 너무 좋으세요. 키도 크시고 진짜 대성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적대성 멘트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도 대도인인데 네. 보면 알아요. 아, 두 분 너무 멋있어요. 상대적으로 여기 안 멋지다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멋있어요. 한강님은 여기 적힌 거 보니까 네. 직업을 트로트 가수 이래 적어놨는데 그죠? 네네. 인류가 생긴 이래 최초의 노래는 인류 최초의 주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 노래는 잘 못하지만 트로트 한 곡 해볼까요? 네. 트로트 음률이 이렇잖아요.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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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맞죠? 네. 아 이거 가수 앞에서 이러면 안 돼. 자 해볼게요. 사공에 뱃노래 그 다음에 어떻게 부릅니까? 을거리면 이러죠. 여러분 내일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내일은 상상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이 와야 내일도 오늘이 와야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리즘 안에는 내일 할게, 이 다음에 할게, 내일은 상상 속에 있는 거지 내일이 다가오면 또 오늘이 됩니다. 그 오늘만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다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돈 좀 누리고 살고 싶은 거 동의하실 거죠? 네. 그러면 가물거리면 내 미래가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인다 해봤자 희미하고 보인다 해봤자 흐리멍텅하고 보인다 해봤자 아리송하고 가물가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절대로 알고리즘은 수학 공식처럼 99, 81 이렇게 학습하듯이 여러분 코드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코드의 주인공이 되어서 다 하나같이 알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보면 돌 두껍인데 이게 두껍이에요. 이거 제가 직접 디자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 보시면 알지만 저 붓글씨로 제가 감아 돌린 일종의 도형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 사주가 88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학문으로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8입니다. 8.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주는 것 중에 가장 팔팔한 에너지가 농축된 금 기운은 금, 황금할 때 금, 그게 짝대기가 8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퍼펙트한 응축된 물의 기운이 돌입니다. 그래서 돌에 가장 아름다운 게르마늄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돌, 흑석입니다. 제가 왜 까만 돌을 선택했냐면 지구 땅덩어리에서 히말라야가 가장 높은 산이죠. 히말라야 앞산이 백두산입니다. 전 이런 이상한 인문학 굉장히 많이 알아요. 히말라야 앞산이 백두산이고 백두산 앞에 주산이 지리산입니다. 저는 지리산에 주석하고 있고 지리산에 살고 있어요. 일평생 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산에
앞에 산이 제가 조그마한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저희 교육원이 있는 금대산이라는 데입니다. 그 약칭 삼박골이라고 하는데 진시황께서 불로초를 구하러 서복 일행 동남 동녀 3,000명을 데리고 보낸 곳이 지리산의 삼박골이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삶을 많이 캐서 돌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금문 모아갖고 제주도로 부산말로 토끼인 거예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함양에 엑스포를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한 해가 밀린 거예요. 실제 팩트예요. 네. 텔레비에서 있는 사실을 얘기해요. 네, 네. 제가 그래 몰라요. 그만큼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서 불로초를 구하기 좋은 그런 길지가 된 데가 함양 땅입니다. 실제로 삼상 엑스포를 제가 무슨 홍보대사 아니에요. 그건 방송에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함축된 땅의 지기를 퍼펙트할 정도로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게 마천의 흑석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밴쿠버에 가서 엄청난 레스토랑, 그다음에 트럼프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런 거를 구비하고 있는 걸 보고 동서양의 문물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증명을 해 보이기 위해서 여기 준비되어 있으면 요거 좀 준비해 주실래요? 시연자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시연자들을 통해 어떻게 집에서 요런 코드론으로 내한테 필요한 빛을 붙일 수 있는지. 지금 이 돌두꺼비는 물질화 해놓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붙여주는 거고 스스로 이 도형을 가지고 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특히 전국의 우울증 환자분들은 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보여드린 도형인데 저 뒤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원에서 제일 미녀 두 분을 모셨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자유형인데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네. 이 자유형 이거 굉장히 고급 조건데 웃어주지를 않으시네. 자유형은 자기 마음대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예. 둘이는 예쁜 줄 알고 나왔었거든 지금. 네, 아름다운 쪼크로 긴장을 풀어주려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진실 그리고 피부로 와닿는 거. 저는 어렵고 복잡한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엉킨 사주가 있으면 다 찢어버리십시오. 다 발겨버리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주대로 놓여보면 됩니다. 동의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요거는 남녀노소 집에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전국의 우울한 환자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에 또 불면증 환자라는 지칭은 저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시민성 질환자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화병이나 쏘가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을 반은 뜨고 반은 감습니다. 여러분 패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 선생님 너무 가까워요. 예, 이렇게 80cm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엉덩이 끝 부분까지 벽에 붙여놓고 자기 눈썹 높이만큼 딱 붙여놓고 눈을 반개를 한번 해봅니다. 반개를 한 상태에서 눈을 반개를 하고 정중앙을 가볍게 한번 바라봅니다. 바라보면 절대 종교학적 측면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교가 영성 코드인 사람들은 기독교나 가톨릭인들은 하얀 고리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절집에 그런 법향이나 스님 또 그다음에 독경 이런 거 좋아하는 절집 코드들은 도법 코드라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회색 빛이 살짝 감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앞에도 계시지만 굉장히 촉이 발달한 촉은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그리고 기적인 감각이 아주 예민하고 뛰어난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저 파란색의 그런 계열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겁니다. 살짝. 그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이 도형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싹 다 그물망, 마치 모기장처럼 이 도형이 사라지고 조금만 보고 있으면 눈동자 새까만 동공에 혈이 풀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동공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무가 코드들은 빨간색이 나옵니다. 연예인 계통, 그 다음에 또 예술가들, 그런 분들은 빛 자체가 거의 다 빨간색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못 찾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보고 30초에서 1분 정도 응시를 하면 평상시에 안 쓰던 눈동자를 지그시 감아주기 때문에 약간 눈이, 그건 이제 혈을 자리를 잡아간다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눈이 따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눈이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특히 우울하신 분, 그리고 굉장히 이유 없이 시민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학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한 기 같은 거, 기에 예민하신 분, 그 다음에 초기 발달 꿈자리 잘 맞고 한 분들은 보기 시작하면서 살살살살 떨려오는 진동이 가볍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선도 코드라고 하는데, 선도 코드들은, 그리고 무가 코드들은 예술가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런 분들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쿵짝쿵짝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이 도형을 반개를 내야 됩니다. 꼭 반은 뜨고 반은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가 코드들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쿵짝쿵짝 이렇게 리듬을 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도법 코드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트, 가슴 속에서 맑은 시어 같은 게 막 떠오릅니다. 영성 코드 같은 경우는 기독교나 가톨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하고 받아들이기, 관념상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라는 도형인데, 블랙은 여러분들의 기운을 당겨버린다는 뜻이에요. 화이트는 놔둔다라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가짐의 집착으로, 고통으로 엉켜있는 안 좋은 기억들은, 안 좋은 마음자리들은 화이트, 놔두니까 버려버리고, 당기는 기운, 창조, 그리고 평화, 그리고 고요, 그 다음에 조화, 사랑, 이런 것들은 당겨서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많게 장구하게 설명은 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시연할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코드별로 자기 색깔을 구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편리상 놔두고 뒤에 도형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는 우주가 준 8가지 문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는 고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코드예요. 운이니까 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여러분 운이에요. 운은 돌릴 운자입니다. 운전할 운자고.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정직한 사주팔자 8개의 문신이 있다면, 그 문신은 좋은 글씨처럼 각인된 게 아니에요. 불변이 아니에요. 변화하고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드로 여러분들 운을 바꿀 수 있게 여러분 사주팔자를 멋있게 경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개를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반쯤은 뜨고 반은 감고. 그런데 이걸 집에서 누워서 해도 됩니다. 엎드려서 해도 되고, 천장에 붙여놓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각인된 고정화돼 있지 않은 사주팔자를 멋지게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 코드로 한번 멋지게 열쇠 삼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한번 생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선 목적도 그렇고, 오늘 철저하게 행복특강에 돈 내기만 해서 죄송한데, 도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행복한데
가질 수 없는 거로 정의 내려놓은 거. 돈. 존재는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 가지는 걸로 정의 내려놓은 거. 그 잘못된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바꾸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국민들이 이 코드론을 알아서 집에서 가까이에서 질병과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코드론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또 패널들하고 조금 질문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론은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게 여러분 운입니다. 그 운이 곧 여러분들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활용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학습된 조건 속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탄 없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기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원을 네. 보면서 이 코드 자기만의 그 코드를 알 수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자기만의 코드가 뭐 색상이 나온다든지 뭐 이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자기만의 코드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자기만의 코드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게 네, 지금 그건 굉장히 말씀이 중요한 질문인데 없으셔서. 아까는 사실 부대 설명이 좀 작았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았고 코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첫 단추는 내 코드가 뭔지를 알아야만 네. 엉킴이 없어요. 좋은 질문인데 코드를 알지 못하면 세 가지 고통에 노출되는데 첫 번째가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인간관계가 자기 코드의 엇박자 때문에 엇갈림, 코드의 엉킴. 예를 들면 저는 절대 종교 연구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인데 절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코드 자체가. 기독교인은 영성 코드인데 당연히 성가대 음악이나 교회나 저 가톨릭의 성당을 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왜 우리 집안에 이래 우화가 끊어지지 않지? 왜 난 자식하고 관계성에서 부드럽지 못하지? 왜 나는 만나는 남자마다 헤어지지? 나는 왜 티격태격 싸우고 상처받지? 이것을 인고라고 합니다. 뒤에 쓸고자를 붙여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에 노출된다. 이거를 인고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게 운이라고 그랬는데 그 운을 활용 못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 안에 완전한 신이 있다면 퍼펙트한 신이 그건 자신입니다. 사주팔자가 있다 한들 그리고 운명이 있다 한들 내 의지 밑에다 두고 부려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안다라는 건 자기의 일대 운명의 전환기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코드가 영적인 거구나, 영성 코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절에, 교회나 성당에. 그러니까 자기가 입어야 할 건강한 옷을 입어주니까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고를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못 먹고 못 살게 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는 건 빨리 자기 자신이 원하는 코드를 빨리 당기라는 강한 메시지적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결과고. 두 번째가 금고입니다. 그것도 인고, 인간관계에 노출됐는데 막 엄청나게 복잡한 그 인간관계에 그걸 알아듣지 못할 때는 바로 또 금고, 돈이란 돈은 다 말려버립니다. 카드로 연명하게 하고. 이건 좀 현실적일 거예요, 제 얘기가. 그래서 코드를 모르면 끝없이 고통 속에 노출되는데 인간 고통에 쌓이고. 신랑은 이렇게 합니다. 다 뒤에 님자가 붙어요. 처음에는 아드님, 서방님. 그런데 나중에는 신랑이 인간화로 변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에 노출되면 사주 자체가 엉켜버립니다. 기파가
기운의 파동이. 그러니까 기분 좋은 파동이 없고 기분 나쁜 파동이 엉키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주팔자는 불변이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라니까. 끝없이 그것을 자신이 엉키게끔 하고 자신이. 그래서 스토리텔링 어제 강의에 잘 사는 사람은 건강한 들려줄 거리가 있어요. 못 사는 사람은 짜는 소리,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거. 안 돼.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외롭다, 슬프다.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니 때문에 죽겠다. 내 건드리기만 해라. 오늘 폭발한다. 코드를 모르면 불행합니다. 코드를 모르면 외로워요. 적어도 연예인들이라면 거의 다 무가 코드예요. 무가 코드는 실제로 신이 밝아서 무속인이 되는 분들은 따로 계시고 키워드가 예술성을 지닌 무가 코드들은 다 연예인들이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부활을 못하고 대명을 못 떨치냐면 내 안에 퍼펙트한 신이 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늘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만 하는 거예요. 슈퍼스타들의 들러리는 베타는 가래 찌꺼기를 핥아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럼 없이 가래 찌꺼기를 뱉어먹는 인생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왕우당상의 신은 따로 없습니다. 코드만 안다면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살고 왕처럼 행동하면 왕의 재산만큼 삶이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고 막히고 엉키는 사주가 있다면 확 다 찢어버리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찢어서 정말로 조화롭고 잘 사는 삶으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 첫 단추가 코드를 알자예요. 마지막에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 돈 다 말려버리죠. 그래도 말 안 듣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운을 활용 못하면 신고에 빠지게 합니다. 몸신자, 몸을 아프게 해요. 그 다음에 영적인 거, 발걸 신자. 끝없이 영적인 엉킴 속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고, 금고, 신고에 노출되지 말라고 코드를 무조건 첫 단추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게 빛입니다. 연예인들은 빨간색 빛이 처음에는 겉 테두리에 나옵니다. 그 안에 요 안에다 꽉 차버립니다. 태극기 색깔처럼 안에. 그러면 이미 대명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 코드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기 빛은 가장 진실된 거예요. 네. 투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여기저기 다들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기업 컨설턴트시자 네. 알부자 컨설턴트로서 네. 앞으로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 네. 어떤 부분이 괜찮으실지. 아, 멋진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그다음에 의료, 통신, 지구촌에서 제일 완벽한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걸 유비쿼터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통신, 의료, 교육까지 하나로 유비쿼터스로 아우를 수 있는 나라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 지구촌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알파고 시대입니다. AI. 왜냐하면 지구촌에 가장 미친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예요. 싹 다 미쳤다고 했어요. 전기 자동차 만들 때. 근데 달나라에 로켓을 쏩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그때 투자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금을 받은 거예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마위엔에 200억을 투자해갖고 200조 시장을 만들어놓은 위대한 현자입니다. 절대 근데 손해볼 일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전 진짜 돈 덕후가 되고 싶은데. 네. 예. 아 그러면 근데 뭐 투자하는 거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아.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예. 돼요. 진짜 덕후가 되기 위해서 넘어지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넘어져야 일나죠. 계속 넘어져가지고. 이제는 안 넘어지셔도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이들이 공기놀이 할 때 구슬로 홀짝 하는 거 알죠? 네. 그 홀짝을 일본 말로 아도사키라 그래요. 유럽 말로 블랙잭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벌써 홀짝을 배우잖아요. 이 인간의 이중성 속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게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예요. 돈이라는 건
욕망적으로 쫓아가면 눈이 멀게 돼 있어요. 큰 돈을 만지고 덕후가 진짜 되고 싶으면 돈은 냄새만 맡아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눈이 멀게 해요. 그리고 하트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비어 있어야 되고, 진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돈 버는 거. 나를 먼저 세팅하고 컨설팅 해보는 거예요, 본인을. 예,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저의 사주는 네. 그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른 건 골고루 있는데 물이 좀 부족하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름 지을 때도 좀 네. 물이 들어간 이름이 아, 좋다고 당연합니다. 해서 네. 그래서 이름도 한강이라는 네, 네. 이름이 제가 네. 저에게 지어졌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은 어쨌든 나의 사주팔자는 네.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네. 처음 시작을 해야 될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마음은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이 녀석을 묶어두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조화롭게 굴러가게. 이거를 운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잔머리가 날랐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좌뇌의 추리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님은 이왕 트로트계에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고 싶잖아요. 그렇게 될 거지만 그러려면 추리 영역보다는 운해의 직관의 영역이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운해는 직관의 영역이에요.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진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강님이 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이 넘쳐도 안 됩니다.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홍수 나죠. 그럼 홍수 치우고 난 뒤에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바닥이 어떻게 해요? 축축하죠. 그럼 곰팡이 피잖아요. 축축하면 아프죠. 그게 우울증이에요. 칙칙하고 우울하고 아픈 것. 그래, 우울증 환자는 아무리 개그 콘서트 앞에서 웃겨도 안 웃습니다. 우울한데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하게 빠졌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게 눈을 떠도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한 거에 빛을 붙여줘 보면 수분이 말라버리잖아요. 곰팡이가. 그래서 사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성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자리가 부족해서 물자리를 대준 건데, 이름도 네. 이렇게 했죠. 그 물이 황토물인지 빗물인지 오염된 탁수인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움만 가지시면 돼요. 그러려면 운해의 직관의 영역을 훨씬 더 개발하는 것, 진짜로 내 안에 신이 미친 듯이 노는 사람이 되죠. 신명나게, 밝을 명자예요. 신이 밝게 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아티스트들의 몫이에요. 역할이고, 저는 한강님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정말로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이 길에 들어섰고 네. 신명나게 놀 준비. 그 신명나게 노는 건 잘 놀자. 네. 자기 알맹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툭툭툭 쌕쌕 귤알 터지듯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끝없이 이 바닥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네. 노력하고 한강님의 열정으로 두드리고, 그래서 yes I can, we can, 나는 반드시 할 수 있고 우리 전체는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강님의 에너지를 빌려주셔야 돼요. 한강님은 이미 이 바닥에 들어섰어요. 따로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단지 신명나게 놀 줄 안다는. 네네. 신나게. 감사합니다. 신명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신명나게. 선생님,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돈을 얻었을 때 어떻게 쓰는지도 참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돈을 어떻게 써야 저희가 잘 쓰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 전에 이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기운은 용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묻지 않은 기운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기운, 그게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는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쓰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돈을 벌 때는 오를 어자에 지대야 되고, 오를 어자, 이게 부산 발음인데
의리, 쌀, 효가가 있습니다. 김치 볶음밥. 오를 얻자. 돈을 벌 때는 어렵게 벌어서 쓸 때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을 쓸 때는 사람을 살리는데. 네. 돈은 마치 매직과 같아서 미라클한 거예요. 늘 날마다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돈의 가치고 돈의 힘이에요. 예를 들면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력은 있어요. 학비가 없는데 어쩌라고. 우리나라 벤츠, BMW, 람보르기니, 벤틀리, 페라리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하차감으로 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승차감이 아니라 승차감은 우리나라 현대차가 더 좋아요. 제네시스, 소나타 시리즈만 해도 좋아요. 하차감은 외제차 아니면 흉내를 못 냅니다. 이미 브랜드화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우스갯소리로 명품을 구분짓는 첫 번째가 비 오는 날 구분합니다. 명품은 안고 뛰면 명품이에요. 비를 맞고. 머리에 이면 짝퉁입니다. 명품 가방. 네. 네. 머리에 이고 뛰면 짝퉁이고 네. 애기 안듯이 몸 안에 감추고 이렇게 가면 비를 자기가 맞고 그게 명품이에요. 네. 아시죠? 네. 지훈님이 대명을 떨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유럽의 큰 연예인들을 못 따라하는 불우한 이유가 겉멋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속에 멋이 들면 실한 사람이 돼요. 그윽하고 향기로운 사람. 그래서 배우나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만든다거나 큰 구휼 단체를 만든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은님이 그런 큰 연예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어렵게 벌어서 반드시 사람 살리는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 네. 쓰는 것보다 몇십 배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돈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돈은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피해가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그런데 돈을 철저하게 무시하면 내 엉덩이 밑에 원하는 만큼 깔립니다. 돈을 무시하는 거. 그 돈을 무시하는 건 여러분들이 외람되지만 골 때리는 수련회 한 번쯤은 심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엉켜 있는 파장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사람 살리는 큰 어려움에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기업가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큰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돈에 좀 무뎌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른 무뎌- 데서 행복을 찾으신다면 어떨 때 행복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무기는 진실된 거라고 여겨요. 그 진실된 것이 아름다움으로 표현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인간미가 있는 사람, 저분 되게 인간적이다. 그런 인간미가 나는 그런 도인이고 싶은데 지금도 고통을 통해 겸손함을 끝없이 배우고 있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건 우선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그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저희하고 그 뜻과 생각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고 그래서 진짜 진정한 매력은 아름다움은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파 보니까 그리고 끝없이 고통을 받아 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더라. 거기에는 그윽한 향이 있고 조화로운 색깔이 있더라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것이 물질로 표현될 때 많은 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의아하겠지만
돈은 아무나 벌 수 있는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돈에서, 돈이라는 낱말에서 의자를 빼버릴게요. 의자. 니은자가 의자거든. 의자. 그 의자를 빼면 무슨 글이 남습니까? 도입니다. 바로 길도자예요. 길 위에 서야 되는데 온통 그런 자갈밭에 쓰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돈을 벌 때 구덩이, 그다음에 뭐 황토물 막 탁한 물 위에 서지 마시고 맑디 맑은 길 위에 서셔서 도전할 미래가 있는 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기대될 내일이 있으면 아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큰 돈 만지고 싶으면 자기 자신한테서 거룩한 향이 나오게끔 하는 건 나만의 매력을 찾는 게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그게 운이거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러면 저는 민설님 보면 눈을 이렇게 컨택할 때마다 웃어주시더라고. 그건 친절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이스에. 그 친절함을 끝없이 베푼다면 너무 친절해도 안 됩니다. 진짜 밴쿠버에 가니까 유럽에 가서 전철을 타보니까 뉴욕 같은데 외국인들은 내 마주치면 하 이래줘. 여성이. 우리 한국은 내가 바라보면 좀 미쳤나 봐. 저봐. 엄마 저봐. 저 살살 쪼갠다. 저봐라. 저봐. 저 미친놈. 저 변태아이가. 이 정도로 정서가 차갑고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갑고 냉소적인 건 이성의 알고리즘이에요. 부드럽고 따뜻한 건 감성입니다. 하트. 그래서 진짜로 부드러운 사람, 감성은 말과 행동으로 일치하는 사람. 오늘부터라도 내 배우자에게 당신 슈트 너무 멋있다. 당신 머리 스타일이 언제 바꿨어? 5년은 젊어 보인다. 말로서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거기서 아름다움이 배이는 거고. 진짜 중요하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사람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같이 살아가는 내 사랑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네, 돈입니다. 네. 이 사랑과 돈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한번 그것도 간단해요. 네. 도인들은 항상 컨설팅을 의뢰할 때 간단하게 풉니다. 단순성에서. 우리가 철든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세자로. 철든이 네, 철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을 서자로 뭐라 할까요? 철부지라고 합니다. 사랑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행복을 유지하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아티스트만 한다 했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철든이는 철부지를 탈피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를 벗어날 때죠.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엄마를 무의식으로 땡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 들어줬는데 니는 진짜 비기 싫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가치관이 다르니. 그래서 견해 차이, 코드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그래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아빠인 줄 알고 무의식으로 땡겨요. 둘이는 티격태격 싸웁니다. 이런 지배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억압하고 상처 주고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둘 다 철부지니까 몸만 자라버린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어리장한 신이 돼야 돼요. 어른이. 영훈님이 스스로에게 난 철부지인가 철든인가. 철부지는 몸만 자란 어른이에요. 어릴 때 무섭고 두렵고 폭언과 폭력, 그 다음에 공포, 무서움, 어둠 이런 데 숨어버렸어요. 싹 다. 자아 자체가 조각난 채. 그래서 숨어버린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뒤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몸만 자라요. 몸만 어른이 돼서 큰 애기를 키운다라고 표현해요. 아내가. 우리 집에는 남자 둘이에 아빠가 있어서 남자 철부지 3명을 키운다고. 그런데 그 철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나락을 언제 베요? 봄에 뵭니까? 가을에 뵭니까? 추석 전후로 가을에 베잖아요. 익어야 되는 건 때가 있고 또 수확을 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영훈님이 먼저 알곡식이 꽉 찬 나락을 폈을 때 쭉쟁이가 아니고, 그래서 사랑할 준비, 돈 벌 준비가 된 건 내가 영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한 사회성을 갖추고 끝없이 인기 있는 사람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영훈님한테 돈을 밀어줍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랑을 잘해요. 배려심이 그득하니까. 사랑을 받는 데만 익숙하거든. 우리는 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영훈님이 철든이로 지금도 충분히 철들었어요. 저는 어른이니까 훨씬 더 큰 철든이로 지나려면 자기의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을 얼굴값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 책임지고 강영훈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 안에 신이 바라는 진짜 영적인 값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황금꽃을 들고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부와 명예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나?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은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쉬운 거가, 나는 스펙도 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조건도 안 좋고 언제까지 이래 살 겁니까? 그 자체를 무시하고 파괴하라니까. 그래서 나니까 부족하니까 뒤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의 묘미잖아요. 정치의 본성이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정치의 매력이 뒤집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를 놓고 그 뒤집기 하나를 못 한다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격하고 비하하지 마시라니까. 나라서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참 잘 왔다 하고 화장실 갈 때, 휴게실 들어갈 때 여기까지 정말 잘 왔다 하고 자신을 배려해 주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 그게 진짜 예뻐하는 자존감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엉키고 새카만 채 슈퍼스타들만 바라볼 겁니까? 나도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코드를 아는 첫 단추부터 시작해 볼란다. 그리고 나는 진짜라 어쩌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늘 어리장한 신, 어른으로 책임지는 삶을 살란다. 돈은 가지라고 있는 거예요. 머니는 가져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행복은 잡힐 듯 안 잡히는 파랑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선생님 말씀 덕분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다들 찾으셨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풍성한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